아까 10분간 휴식하기 전에 전반부 강의는 녹화가 되었는데 후반부 10분 쉬고 나서 제가 실수로 강의를 녹화를 못해서 다시 녹화를 합니다. 여러분이 RStudio를 다운로드 받고 실행을 인스톨을 해서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RStudio 윈도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RStudio 윈도우는 4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source 윈도우라고 해서 오른쪽 윗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우리가 R 코딩이라든가 어떤 펑션을 쓰는데 여기서 타입을 하고 그리고 편집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바로 타입하고 했다고 해서 바로 실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run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줘야지 우리가 코딩한 게 실행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 콘솔 그리고 우리 이 RStudio에서는 이 윈도우 박스 이거를 페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콘솔 페인은 왼쪽 밑에 부분인데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R을 실행했을 때 그 R 윈도우가 나왔잖아요. 그 윈도우에 컨솔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하고 같은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그 펑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엔터를 치게 되면 바로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쪽 그 윈도우에서 런을 시키면은 이쪽에서 실행이 되는 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페인은 environment and history 페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 우리가 실행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어떤 게 형성이 됐는지 생성이 됐는지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이름이 tapped files plus packages and help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실행하는 파일들, 불러오는 파일들이라든가 그런 걸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 그래프를 그린다든가 그럴 때 여기에 그래프가 나타나고 그럴 겁니다. 전반부에 R을 실행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패키지를 불러서 사용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 RStudio에서도 패키지를 우리가 불러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메뉴 방식보다는 직접 타입을 하는데 그 R에서는 이 타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우리가 그러니까 타입을 해 가지고 그래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Studio는 R을 편하게 사용하게 만들어 놓은 그 환경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제가 실행을 해 보면은 요거를 화면을 바꿔서 일단은 여기 소스 윈도우에서 해 볼게요. 그리고 가끔 이제 실수를 하는 게 제가 여기에 요 프롬프트를 표현을 했는데 이 소스 윈도우에는 그 프롬프트가 없어요. 여기 콘솔에는 프롬프트가 있는데 전에 이제 저희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프롬프트까지 다 여기서 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거 프롬프트를 없지만 타입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명령어라든가 그런 것만 타입을 하시면 되고요. 인스톨. 그러니까 이 RStudio에서는 전부 타입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미리 지정되어 있는
그런 펑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나중엔 데이터를 만든다든가 그랬을 때 그 몇 자만 타입을 하면은 그거에 연결돼 있는 거를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거를 클릭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은 바로 미리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실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패키지를 불러올 때 패키지 네임은 install.packages 그리고 이 괄호 안에 이 더블 코테이션 그러니까 따옴표를 그 안에 그 이름을 타입을 해야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런을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저는 미리 이거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시 뭐 하느냐 어쩌냐 하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실행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나오더라도 yes를 해야 될 yes를 클릭하시고 저는 no를 클릭하면은 일단은 인스톨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스톨이 됐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execution 그러니까 실행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패키지를 쓸 수가 있는데요. 그게 library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야지 실행이 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ibrary라는 펑션을 사용할 때는 여기서처럼 더블 코테이션 마크가 아닌 그냥 이름만 타입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거를 인스톨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있어서 이게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냥 클릭을 하든지 엔터를 치시면은 그게 바로 자동으로 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런을 시켜보겠습니다. 이제 스탯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그런 어떤 걸 할 경우에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를 직접 우리가 인풋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인풋하는 타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데이터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vectors라는 종류와 데이터 frame이라는 종류가 있는데요. 그 차이점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벡터라는 데이터 인풋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데이터를 만드는데 인풋하는 그 명령어가 펑션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그 R이나 RStudi오에서의 인풋하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데이터 1 로우케이스 하이픈 1 제가 그냥 말하는 데이터 1-1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뭔가를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요 표시 그러니까 제가 표현할 때는 화살표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라라는 그런 뜻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는데 요 C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곳에 집어넣을 때 그냥 하나만 집어넣을 때는 C를 사용하지 않는데 여기에 여러 개의 숫자라든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C를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드는데요. 일단은 하나를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기에서 A라는 거를 만드는데 여기에 뭘 집어넣냐면은 제가 5라는 숫자를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엔터를 하고
그다음에 B라는 데이터는 3이라는 걸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C라는 거는 그 전에 이걸 또 보여드릴 수가 있구나. A를 치고 엔터를 치면은 A가 5라는 것을 갖고 있고 B는 3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C라는 거를 지정을 해보면은 C는 A 플러스 B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C를 타입하고 엔터를 치면은 8이라고 나오거든요. 5 플러스 3는 8이 나오거든요. C. 이렇게 그냥 하나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C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멀티플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C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 방식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집어넣을게요. 8.3, 8.3, 8.2 이 데이터들을 데이터 1-1이라는 데이터 셋에다가 집어넣어 달라. 여러분도 같이 저랑 실행을 하시고요. 자, 데이터 1을 만드는데 뭘 집어넣냐 하면은 C를 사용해서 여러 개를 집어넣겠습니다. 3 그리고 각 그 숫자들을 구분할 때는 컴마를 사용하고요. 8.3, 8.2, 8.1, 8.2, 8.2, 8.2가 3개, 8.2, 8.1, 7.8, 7.9, 7.8, 7.8 그리고 런을 시켜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데이터 여기 나오네요. 히스토리에 데이터 1-1은 요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다시 설명하겠지만 1, 12 이거는 한 개의 칼럼에 12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8.3, 8.3, 8.2, 8.1 이렇게. 자, 그러면은 다음을 그냥 실험 삼아 이거 나중에 또 우리가 커버할 텐데요. 민 평균값을 보여달라. 어떤 거를 데이터 1-1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엔터 그냥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을 하시면은 8.075가 나오고요. 다음을 가게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 데이터를 만든 거를 벡터 데이터라고 그러는데요. 벡터 데이터하고 데이터 프레임의 차이는 벡터 데이터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 숫자들,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 데이터라는 그 숫자들은 이름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뭐 솔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붙여지면서 그러니까 variable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variable name을 붙여주면서 그
그게 데이터 프레임이 되고 컬럼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벡터 데이터를 이 컬럼 데이터로 아니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데,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펑션을 써가지고 명령어를 써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데, 그 데이터 아까 우리가 만든 데이터 1-1 이거는 벡터 데이터인데 이름을 붙여주기를 weight이라는 이 컬럼의 네임 이름을 붙여주는데, weight equal 그리고 그 벡터 데이터 이름을 해서 데이터 1-2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거거든요. 같이 실행을 할게요. 데이터, 아까 우리가 데이터 1-1을 만들었거든요. 그냥 타입하고 지우고 만들고, 뭘 집어넣을 거냐,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해서 이름을 weight이라고 붙여주고, 어떤 데이터,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 1-1-1 그래서 실행을 하고요. 여기다 한번 다시 타입을 해볼게요. 데이터 1-1-2 엔터. 그럼 우리가 벡터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우리가 만든 벡터 데이터, 하나의 벡터 데이터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멀티플 3개의 벡터 데이터를 만드는데, 그 벡터 데이터 이름이 GPA, Math, and Bubble 만드는데, 요런 숫자들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벡터 데이터 3개를 만들게요. 여러분도 같이 만드시고 같이 만들게요. 첫 번째 GPA라는 벡터 데이터를 만드는데, 그 안에 2.7, 3.5, 3.7, 3.3, 3.6, 3.0 그다음에 실행을 시키고, 다음 벡터 데이터는 매스라고 만드는데,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느냐, 450, 560, 700, 120, 140, 170. 세 번째 버블, 십, 700, 720, 40, 750. 실행.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의 컬럼에 6개 데이터, 이렇게 들어간 게 여기에 보이고요. 그래서 3개를 만든 다음에 이 3개의 벡터 데이터를 한 개의 테이블로 만드는데,
데이터 프레임, 아까 우리가 썼던 펑션 그대로 쓰고요. 3개의 벡터 데이터를 하나에다가 집어넣으라. 근데 이름을 그 각자의 벡터 데이터의 이름을 GPA, Math, and Bubble 이렇게 지정을 해서 안으로 집어넣어라. 같이 실행할게요. 테이블을 만드는데 테이블 이름이 테이블 1 그리고 집어넣어라. 뭐를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뭐를 GPA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어떤 데이터, 벡터 데이터냐? GPA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그다음에 math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까 만들어 놓은 math라는 데이터를 집어넣어 달라. 그리고 하나 더 버벌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놓은 버벌이라는 벡터 데이터를 집어넣어 달라. 런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처럼 그 평균값을 보고 싶은데 만약에 여기다가 평균값을 해서 이 테이블 오늘 평균값을 보고 싶다고 했더니 에러 메시지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테이블 1에는 칼럼이 3개가 있는데 이 명령을 사용하면은 얘가 어떤 거를 그 평균값을 보여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그 컬럼을 사용해서 이 평균값을 보여주느냐 그럴 때 달러 사인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칼럼이 있을 때는 이 달러 사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칼럼 이름들을 다 보여주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은 그때서야 얘가 그 칼럼의 그 데이터셋의 평균값을 보여주고요. 또 한번 해볼게요. min 그리고 테이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테이블 1이라는데 달러 사인을 사용해서 math라는 컬럼의 평균값을 보여달라. 그래서 1을 시키면은 이렇게 평균값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음 펑션으로서 summary라는 펑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뭐 컬럼을 지정할 필요 없이 그냥 테이블 자체를 멀티플로 있는 컬럼이라도 그냥 테이블 자체를 보여달라 그러면은 얘는 바로 보여주는데 첫 번째 컬럼에 GPA라고 이름이 붙여진 데이터의 이게 미니멈이거든요. 제일 작은 값, 그리고 제일 큰 값, 그리고 이 쿼타일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건데 쿼타일이라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셋을 4등분 해가지고 4분의 1 값, 중간 값, 그리고 4분의 3 값, 그리고 제일 작은 값, 큰 값을 이렇게 보여주는 서머리를 보여주는 명령어고요. 이렇게 그 서머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데이터 서머리라는 파일에다가 집어넣어 달라.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데이터 파일을 만들 수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해 보시고요. 다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데이터를 직접 형성을 했는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연구를 한다든가 그럴 때 그런 데이터 파일이 주어지거든요. 그때 많은 경우에 엑셀 파일을 받을 거예요. 근데 엑셀 파일 자체를 그냥 불러들여서 이 R이나 RStudi오에서는 바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그 LMS에다가 제가 파일을 올려놓은 걸 다운로드 받으셨으리라 알고 있는데 이름이 똑같이 애플우드라고 이렇게 똑같은 이름으로 돼 있는데 뒤에 보시면은 하나는 그냥 엑셀 파일이고 또 하나는 엑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separated value 파일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CSV 파일이라 그래요. 이거는 그냥 엑셀 파일이고요. 위에 거 이거는 CSV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R이나 R 스튜디오에서는 텍스트 파일을 불러들여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냥 엑셀 파일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이 CSV 파일로 변환할 수 있느냐. 제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파일이 여기 이게 엑셀 파일인데 오픈을 하고요. 이게 지금 애플우드라는 파일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파일을 CSV, 엑셀 파일을 CSV 파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위에 파일을 클릭하시고 지금 여기는 이제 저는 이제 영어 버전으로 이제 엑셀을 사용하고 있어서 Save As라고 나오는데 한글 버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한글 버전에는 아마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라든가 Save As로 클릭하시면 그 다음에 어디다 저장할 것인가를 지정하시고 이 이름은 그대로 애플우드인데 요 밑에 이 Save as Type 한글 엑셀은 어떻게 이게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밑에 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 파일의 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 CSV, delimited 이 CSV 파일로 저장하라고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은 이게 CSV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일이 엑셀 파일이었는데 CSV 파일로 변환해서 저장이 된 상태고요. Saved. Yes. Okay.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맥북이라든가 그 애플 컴퓨터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뭐 그 CSV 파일로 저장한다고 돼 있는데 저는 맥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정확하게 엑셀 파일을 CSV 파일로 저장하는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맥을 사용하게 되면 이거를 따라서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CSV 파일을 불러들여서 R이나 RStudi오에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서 두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쓰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R 펑션을 사용해서 불러들이는 방법, 그다음에 프로젝트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불러들이는 방법. 첫 번째 그 R 펑션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방식은 애플우드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거를 이 파일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요런 펑션을 사용해 가지고 읽어드려라 read CSV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애플우드라고 이름을 붙여서 저장을 하고 싶은데 read라는 read CSV 파일을 읽어드려라.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이름이 지정을 안 해도 우리가 그 디렉토리를 불러서 거기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명령어가 file choose 파일을 추주하는데 이름을 모르니까 지정하지 않고 그대로 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디렉토리가 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 파일을 어디다 저장했는지 찾으셔 가지고 CSV 파일을 불러 들여오면은 여기에 불러 들여와줘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사용할 그 불러들이는 방식 중에서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들여 오는데 그럴 경우에 똑같이 with CSV 이 펑션 명령어를 사용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여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맥북을 사용하는 학생이 그 명령을 사용했더니 그 파일이 안 불러지더라. 근데 이 명령을 file choose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불러들였더니 맥에서도 그 무난하게 그 필요한 파일을 불러들이더라.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 맥을 사용하신다든가 그랬을 때 이 방식으로 해서 불러들이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파일을 CSV 파일을 불러서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 방식은 save R code라고 해서 save R code.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코드를 다음에 뭐 편집을 한다든가 뭐 그랬을 때 다시 부르고 싶을 때 이걸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업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과제를 내준다든가 숙제를 내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 R 파일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한 거를 저장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 제출할 R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이 여기 보면은 요게 그 디스크 모양이잖아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그 저장한다는 표현인데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디렉토리가 나오는데 어디다 저장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데 지금 뭐 챕터 1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는 주로 이제 챕터 1 뭐 example 전에 해놨네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이름을 해서 저장을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저장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그 파일을 불러들여서 다시 뭐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정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 그 파일을 저장해 놓은 데서 불러드릴 수 있고요. 그 작업 도중에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요게 색깔이 바뀌어요. 원래대로. 그러면 다시 그거 누르면은 계속 저장이 되는 거고요. 다음 방식 불러오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불러오는 다음 방식이 importing the spreadsheet using project.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라는 거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파일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그 디렉토리 자체를 불러와서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요. 그 RStudio 오른쪽 위에 보면은 프로젝트 난이라고 돼 있고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이름이 지정이 돼 있어서 다른 이름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에 프로젝트 none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new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어딘가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저장된 파일의 디렉토리를 찾아가면 돼서 existing 디렉토리 그리고 정확하게 어딘지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create project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데이터를 불러오는데요. 디렉토리 자체를 불러오죠. 저는 아까 이거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챕터 1 디렉토리에 있는데 이걸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기엔 프로젝트 none이라고 돼 있을 거고 클릭하시고 new project 그 다음에 existing 디렉토리 파일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면 되기 때문에 existing 디렉토리를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챕터 1에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데를 지정해주고 그다음에 open create project 그러면은 잠시 그 윈도우가 없어졌다 나타나면서 지정이 돼서 그 지정된 디렉토리가 여기에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applewood CSV라는 파일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그 파일을 불러들여 오는데 방식은 똑같아요. read.csv 그리고 아까는 파일 추스라는 거를 사용해서 어떤 그 파일을 직접 지정하지를 않고 디렉토리를 불러와서 거기서 지정을 했는데요. 이걸 사용해도 되고 그냥 우리가 그 어떤 파일인지 페인에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타입하면서 그 더블 코테이션 마크 안에다가 파일을 지정해 줘서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애플 wood 아까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네요. CSV 그다음에 더블 코테이션 마크 안에 애플 요거 요 파일 그대로 이름 그대로 타입하시면 되고요. 실행을 하면은 벌써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정을 해놨으니까 불러들여 놨으니까 그대로 있는 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 파일을 우리가 보고 싶으면은
새로 타입을 애플우드를 타입하고 실행을 해버리면은 그 파일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파일을 불러들이고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지정된 파일들을 어딘가에 이제 그 세이브를 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용한다든가 그러고 싶을 때 export, import 하는 건 이제 불러들이는 거고 export는 이제 내보내는 건데 불러 들여올 때는 read라는 거 읽어 들여오고 그리고 내보낼 때는 write 써서 밖으로 내보낸다 해서 write CSV 명령어 펑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테이블 1이라는 파일을 세이브 해주는데 CSV 파일 하는데 이런 네임으로 sat data.csv라는 이름으로 저장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펑션이고요. 이거를 같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write CSV로 저장을 해라. 그리고 테이블 1을 아까 만들어 놓은 테이블 1을 어떤 이름으로 더블 코테이션 마크 안에 SAT data.csv로 저장을 해라. 그래서 런을 시키면은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하고 싶을 때 그 디렉토리 가서 클릭해서 오픈하시면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나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실행을 해 보시고요. 아까 데이터 서머리를 저는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 삼아서 했으면은 그 만들어 놓은 데이터 서머리라는 파일을 이 이름으로 저장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펑션. 이게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